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간호사가 분홍색 이불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습니다. 윤혜리는 진통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출산의 여파로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6시간에 걸친 긴 진통이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목구멍은 비명을 지르느라 쉬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혜린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장성우의 얼굴이었어요. 성우는 병실 한쪽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특수전 부대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혜리는 그 눈빛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자신을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죠. 10달 동안 입덧과 허리 통증을 견디며 배가 불러올수록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참아왔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3.2kg이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손가락 발가락도 다 10개씩이고 건강 상태도 완벽합니다. 간호사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첫 울음을 그친 후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분홍빛이 도는 볼, 작고 오밀조밀한 코, 꼭 담은 작은 입술, 솜털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10달 동안 뱃속에서 함께했던 우리 아기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혜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이라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듯한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혜린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잠시 멈칫했고 밝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을 견뎌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출산의 모든 고통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아기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아빠가 처음 안아주면 아기가 정말 좋아한답니다. 간호사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단 6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명백한 거부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혜린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간호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혜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가슴에 닿는 순간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우리 딸 엄마가 있어.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엄마의 옷깃을 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죠. 그 작은 손가락들, 투명하게 비치는 작은 손톱, 손바닥의 주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온 지 불과 몇 분 만에
아빠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혜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성우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턱을 치켜 세운 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어. 장씨 가문을 이을 아들. 대를 이을 후계자.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성우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13년 동안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군인이었어요. 북한 지역 침투 훈련, 산악 전투, 해상 작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엘리트였죠. 강인함과 책임감으로 뭉친 사람이었고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남자가 가문을 잇는다는 신념, 그것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좀 봐요. 정말 예쁘잖아요. 당신 눈을 닮았어요.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남편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성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턱선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라 있었죠. 간호사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병실 안에는 이제 신생아의 작은 숨소리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 남았습니다. 혜리는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지만 혜린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꼭 아무도 너를 아프게 못하게 할 거야. 혜린은 아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눈물이 아기의 작은 얼굴에 떨어졌고 아기는 그제야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엄마의 슬픔을 느낀 듯한 울음이었죠. 그 울음소리는 병실 안에 메아리쳤지만 성우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린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출산의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죠.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혜린은 그 울음을 달래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줄게. 병실의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초보 엄마라 서툴렀지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수유에 성공했죠. 아기는 작은 입으로 열심히 젖을 빨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혜린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성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혜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우리 딸을 안아보려는 걸까?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혜린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혜린, 딸은 결국 남의 집으로 가는 거야. 시집 가면 남의 성을 따르고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어. 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당연한 사실을 설명하듯 말했죠. 혜린은 수유를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태어난 지 겨우 몇 시간 됐는데.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뭘 바라겠어? 아들이 있어야 장씨 가문이 이어지는 건데. 성우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업가 같았어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죠.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문이요?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딸은 당신의 피를 받은 아이예요. 당신 눈을 닮았고 당신 손을 닮았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않아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당부하셨어. 장씨 가문의 대를 꼭 이으라고. 300년을 이어온 가문인데 내 대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성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가 병실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도 이 상황이 편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 가문의 전통, 그것들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300년이요? 그래요, 300년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아기는요? 당신의 딸은요? 이 아이는 중요하지 않나요?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격한 감정을 느꼈는지 젖을 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지만 성우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리지 마. 시끄러워. 성우의 말에 혜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기를 달래며 등을 토닥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했고 자상했고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차갑고 냉정한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도해봐요. 둘째를 낳으면 되잖아요. 그때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둘째? 그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딸 하나 낳았다는 현실. 성우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한 것처럼 말이죠.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태어난 게 잘못이에요? 딸로 태어난 게 죄예요?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지.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 장씨 집안의 대가 끊겼다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뭐라고 보고해? 성우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친척들이요? 할아버지 산소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당신 딸이 지금 여기 있는데.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작은 주먹을 쥐어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한 울음이었죠. 간호사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까지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산모분께서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혜린을 살폈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성우는 간호사를 힐끗 보더니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혜린의 가슴을 후벼 팠죠. 괜찮으세요? 산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간호사가 위로했지만 해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흐느낄 뿐이었어요.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엄마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죠. 해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가 지켜줄게. 꼭.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린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딸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혜린이 출산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혜린의 어머니 김선옥이 과일 바구니와 미역국을 담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선옥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혜린아, 무슨 일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예리함이 숨어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 붉게 부은 눈, 그리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모든 것이 선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출산 후유증이에요. 괜찮아요. 혜리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그런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간파했죠. 30년 넘게 딸을 키워온 어머니였으니까요. 혜리나,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성우가 뭐라고 했어? 선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애썼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성우가 딸이라고 실망했대요. 아들이 아니라서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혜리는 흐느끼며 지난 사흘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것, 딸은 남의 집으로 가는 거라고 말한 것, 가문의 대가 끊겼다며 한숨만 쉬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선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음색이었어요. 혜리는 어머니의 그런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죠. 선옥은 침대 옆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쁜데. 선옥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신생아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어요.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선옥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었는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를 보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셨습니까? 성우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녀를 안은 채 성우를 응시할 뿐이었죠. 그 시선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장성우. 선옥이 성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사위나 성우야가 아니라 풀네임으로 불렀어요. 그 호칭만으로도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죠. 네, 어머님. 성우는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습관이었어요. 장모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관통하고 있었죠. 너 지금 제정신이냐? 갓난아기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어? 딸이라고 실망했다고? 대를 잊지 못한다고?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성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머님,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은 300년을 이어온 가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장씨 가문의 대를 꼭 이으라고. 가문? 300년? 선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가문이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내 피를 받아 태어난 이 생명은, 이 아이는 가문보다 중요하지 않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선옥이 소리쳤습니다. 혜린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차분하고 침착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기도 할머니의 큰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손녀. 할머니가 놀라게 했네. 선옥은 재빨리 아기를 달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성우를 향한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성우, 너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나라를 지킨다고 자부하는 군인이었다며? 네, 그렇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의 질문이 어디로 향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건 가정을 지키는 거야.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짓은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야. 선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제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들이 필요해요. 그게 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책임? 의무? 선옥이 다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혜린에게 건네주고 성우에게 다가갔어요. 성우보다 한 뼘은 작은 키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 순간 내 진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어. 아들이든 딸이든 내 아이야. 내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존재지. 그런데 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있어. 성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장모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어머님은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가문의 무게를, 전통의 가치를. 가문의 무게, 전통의 가치? 선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가문과 전통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장성우, 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냐? 성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가 전업주부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선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제대로 보여주지. 내가 자랑하는 그 특수부대가 뭔지, 진짜 군인이 뭔지 말이야. 선옥은 딸을 한번 쓰다듬고 손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죠. 일주일 후 성우의 부모님 집에서 친척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기의 100일도 아닌데 친척들을 부른 이유는 명확했어요. 성우의 아버지 장태준이 손주의 성별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혜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성우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죠. 거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우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아기를 보려고 했습니다. 혜리는 아기를 꼭 안은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서 와라, 혜린아. 우리 손주 좀 보자. 성우의 어머니 박정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기대와 긴장이 숨어 있었어요.
해리는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받아들고 이불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어머, 딸이네. 정희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에이, 딸이야? 아들인 줄 알았는데. 성우의 삼촌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그렇게 건강한데 딸을 낳다니. 아쉽네. 고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해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죠. 성우의 아버지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손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면 뭐하나.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태준의 말에 해리는 몸이 굳었어요. 시아버지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마치 남편과 복사한 듯한 말이었죠. 성우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해리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죠. 성우야, 둘째는 빨리 준비해야겠다.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지. 삼촌이 성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삼촌. 다음엔 꼭 아들을 낳겠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해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자신과 아기를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죠. 해리나 아들 낳는 건 여자 하기 나름이야. 다음엔 잘해봐. 고모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혜린이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실격한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혜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 장씨 가문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300년을 이어온 가문인데. 태준이 손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우 말고 다른 조카들한테 기대를 걸어야 하나? 친척 중 한 명이 반쯤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꼭 아들을 낳겠습니다. 성우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해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출산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아기가 친척들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리는 서둘러 아기를 안았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위로하지 않았죠. 오히려 불편한 표정들만 지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진정시켜. 시어머니 정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리는 아기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해리나 아기 방으로 데려가서 재워. 성우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안은 채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해리는 주저앉았어요. 아기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해리는 아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래층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아기와 혜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잊은 듯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혜린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여기 사람들이 우리 딸을 무시해. 나도 무시당하고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린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혜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선옥으로부터 온 답장이었어요. 혜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은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꼭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겁니다. 딸 하나 낳았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성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혜린과 아기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은 주먹을 꽉 쥐었죠. 기다려. 우리 엄마가 오면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혜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완전히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지만 혜린은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심도 더욱 단단해졌죠. 친척 모임이 끝나고 사흘 후 성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혜린은 아기를 재우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성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혜린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 선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죠. 정확히는 해군 대령 정복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메달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혜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군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까지 몰랐죠. 혜린아, 엄마 들어가도 되지?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군인의 목소리였죠. 혜린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옥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졌죠. 서재에 있던 성우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셔. 성우의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장모의 모습을 본 순간 얼어붙었죠. 군복, 그것도 해군 대령 계급장. 가슴에 달린 특수전 배지와 UDT 마크.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장성우 중위. 선옥이 성우의 계급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전역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몸이 굳었어요. 군대에서의 습관이 살아난 거죠. 예. 성우는 무의식 중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성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 나 몰라보겠지? 선옥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기억이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전역한 게 20년 전이니까. 너는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을 테고. 선옥은 팔짱을 끼고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김선옥 대령이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통칭 UDT 출신. 그것도 여군 최초로 UDT에 입단해서 대령까지 진급한 사람이지.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UDT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해상, 육상, 공중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죠. 성우도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었지만 UDT는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었어요. 장모님께서 UDT? 성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혜린도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1985년에 입대해서 25년을 복무했어. 여군 최초로 UDT 선발 과정을 통과했고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지. 너도 알겠지만 UDT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선옥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UDT 선발 과정은 지옥 훈련으로 유명했죠. 합격률이 20%도 안 되는 극한의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영하 20도의 바다에서 잠수 훈련을 했어. 40kg 장비를 메고 100km를 행군했지. 적진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동료들을 구출했어. 그게 내 삶이었어. 선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너는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라며? 그래, 그것도 대단하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내 선배야. 그것도 훨씬 상위 부대의 선배. 선옥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성우와의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감히 갓난아기를 무시해? 아들이 아니라고, 딸이라고 무시해? 대를 잇지 못한다고?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건 저희 가문의 전통이. 전통? 가문? 선옥이 비웃었습니다. 너희 가문이 뭐 대단하냐? 300년을 이어왔다고? 그래서 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이 몇이나 돼? 너희 할아버지가 뭘 했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업가였죠. 특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건 없었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동안 너희 가문은 뭘 했어? 돈 벌고 땅 사고 그게 다였잖아. 선옥의 말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수없이 무시당했어. 여군은 전투에 나갈 수 없다는 편견, 여자는 약하다는 고정관념. 그 모든 걸 깨부수고 UDT에 들어갔지. 선옥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나는 남자 동료들보다 2배로 훈련했어. 그들이 쉴 때 나는 더 뛰었고 그들이 잘할 때 나는 작전 계획을 짰지. 그렇게 해서 대령까지 올라갔어. 여군 최초로 말이야. 성우는 숨이 막혔어요. 장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깨닫게 됐죠. 그런 내가 딸을 낳았어. 바로 혜린이지. 혜린이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딸에게 가르쳤지.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선옥이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됐죠. 그런데 너는 내 손녀를, 내 딸의 딸을 무시해?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옥이 다시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장성우, 너는 지금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진짜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야. 갓난아기보다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너는 그 아기를 짓밟고 있잖아. 성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장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웠어.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했지. 하지만 너는 자신의 딸과 싸우고 있어. 자신의 아내를 짓밟고 있고. 선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군인이 아니야. 그냥 겁쟁이지. 할아버지의 유언이 무서워서, 친척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가문의 압박이 무서워서 약한 존재를 짓밟는 비겁한 겁쟁이.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피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내가 자랑하는 특수부대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라고. 선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내 딸을 안아줘. 내 아내에게 사과해. 그게 진짜 군인이 할 일이야.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모의 말이 맞았어요. 모든 게 맞았죠. 선옥은 성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성우는 여전히 서 있었고 혜리는 주방 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있었죠. 앉아. 선옥이 성우에게 지시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성우는 마치 신병처럼 얼른 소파에 앉았죠. 그의 자세는 꼿꼿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너 특수전 사령부에서 몇 년 복무했지? 13년입니다. 계급은?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작전 경험은?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장모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대테러 훈련 35회, 산악 침투 작전 20회, 해상 작전 15회 참여했습니다. 그래, 꽤 많이 했네.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모든 훈련과 작전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너는 국가를 지킨다고 했지? 국민을 보호한다고 했어?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하잖아. 아니, 지킬 생각조차 없잖아. 선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내가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동료애야.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 돌아오는 것. 그게 특수부대의 정신이지. 선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내 가족을 버리고 있어. 내 딸을, 내 아내를. 그게 특수부대 출신이 할 짓이냐? 성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나이 때 이미 중령이었어. 여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지. 그걸 아냐? 남자들 틈에서, 편견 속에서 나는 2배로 증명해야 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선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영하의 바닷속에서 3시간 동안 잠복 훈련을 했어. 남자 동료들이 포기할 때 나는 버텼지. 40km 완전 군장 행군에서도 꼴찌하지 않았어. 왜냐고? 포기하면 여자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 혜린이 주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옥은 딸의 손을 감싸주며 계속 말을 이었죠. 나는 적진 침투 훈련에서 일주일 동안 산속에서 지냈어. 먹을 것도 거의 없이 추위를 견디면서 동료 하나가 부상당했을 때 나는 80kg이 넘는 그 남자를 업고 20km를 걸었지. 성우는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군인이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지. 근데 너는 갓난아기 하나 제대로 대하지 못하잖아.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전역한 건 혜린이 때문이었어. 딸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 군대에서는 24시간을 일했으니까. 임무가 최우선이었지.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혜린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군 생활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는 대령까지 올라갔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준장도 가능했지. 하지만 선택했어. 딸이 더 중요하다고. 선옥이 돌아서서 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문이 더 중요해? 할아버지의 유언이 더 중요해? 친척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냐고?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UDT에 있을 때 한 동료가 있었어. 이름은 최준혁. 그는 아들만 고집하다가 아내를 잃었지. 셋째를 낳다가 아내가 산후출혈로 돌아가셨거든. 선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 왜 아들에 집착했는지, 왜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이제 세 딸을 혼자 키우면서 매일 아내의 사진 앞에서 울어. 성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죠.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 혜린이를 잃고 나서 후회하고 싶어? 내 딸이 자라서 아빠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냐? 아닙니다. 성우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정신 차려. 내가 진짜 군인이었다면,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약한 존재를 지켜야 해. 내 딸을, 내 아내를. 선옥이 성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메달이었죠. 이거 봐. 이건 내가 첫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받은 메달이야. 28년 전이지. 메달은 낡았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이 메달을 받을 때 상관이 내게 말했어. 김중희, 당신은 약자를 지켰소. 그게 진짜 군인이요. 그 말을 잊지 않았어. 평생을. 선옥이 메달을 성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가져. 그리고 매일 봐. 내가 진짜 군인인지 아니면 그냥 훈련만 받은 사람인지 생각해봐. 성우는 메달을 받아들었어요. 손 안에서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장성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선옥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식이야. 내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존재지. 가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야. 선옥이 아기 방을 가리켰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저 아이를 벌하고 있어.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메달을 꽉 쥔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지금 당장 내 딸한테 가서 안아줘. 그게 시작이야.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기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혜린도 일어나 남편을 따라갔죠. 선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복의 메달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저 남자가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지만 오늘이 전환점이 될 거야. 성우는 아기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혜리는 그 뒤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죠. 선옥도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성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분홍색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입술을 조금 오물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요람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까이서 본 딸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속눈썹, 오밀조밀한 코, 장밋빛 볼. 자세히 보니 자신의 눈매를 닮았더군요. 그리고 혜린의 입술 모양도 보였어요. 미안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의 손이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춤했어요. 감히 만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지난 며칠 동안 이 작은 생명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는 성우의 손을 잡아 아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아보세요. 우리 딸이에요. 혜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을 안아보는 순간이었죠. 아기는 아빠의 품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잠에서 깰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 따뜻한 무게가 성우의 팔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정말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딸을 꼭 안으며 흐느꼈죠. 지난 며칠 동안의 잘못들이, 자신의 편협한 생각들이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바보였어. 정말 큰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더니 아빠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성우의 심장을 뒤흔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손이, 이렇게 약한 존재가 아빠를 이렇게나 강하게 붙잡을 수 있다니. 혜린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남편이 딸을 안아주는 이 순간을, 가족이 되는 이 순간을. 선옥이 방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딸이 고통받는 걸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풀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 딸 이름 지어야 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도 짓지 못했었죠. 성우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이름. 성우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사랑과 책임감이 담긴 시선이었죠. 예린이. 어떨까? 예쁠 예자에 리는 혜린이 내 이름에서 가져오고. 혜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장혜린. 예쁜 이름이에요. 예린아. 성우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아기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생아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지만 성우에게는 천사의 미소처럼 보였죠. 예린아,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 아빠가 지킬 거야. 평생. 성우는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입맞춤이었어요. 아기의 부드러운 피부에 입술이 닿는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가문도 전통도 아무것도 이 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선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위와 딸 그리고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성우야.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거야. 성우는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옥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내 가족들, 친척들이 문제야. 그들도 바꿔야 해. 예린이가 자라면서 그들의 무시를 받게 할 순 없잖아.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린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제 딸이고 장씨 가문의 후손이라고, 딸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린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가요. 우리 셋이 함께. 그래. 같이 가자. 성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가족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시아버지 태주는 완고한 사람이었죠. 내일 가자. 내가 함께 갈게. 선옥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장모를 봤어요. 어머님도요? 그래. 나도 가야지. 너희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줘야 하니까. 군인 대 군인으로 말이야. 선옥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성우의 아버지 태준도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단 병사였죠. 선옥은 대령이었고 UDT 출신이었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성우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은 손녀에게 다가가 볼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예린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아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리는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기 방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성우는 딸을 품에 안은 채 결심했어요. 내일 아버지를 만나면 제대로 말할 거라고. 예린이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가문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라고. 다음 날 오후 2시 성우의 부모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성우, 혜린, 그리고 군복 차림의 선옥이었어요. 성우는 아기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죠. 예린이는 분홍색 담요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선옥이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준비됐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우의 부모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마치 며칠 전 그 자리가 그대로 재현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왔구나.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성우의 어머니 정희가 선옥의 군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대령 계급장과 가슴의 메달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옥 대령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UDT 출신이고 혜린이의 어머니입니다.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군인의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죠. 특히 성우의 아버지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UDT라고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도 젊은 시절 군대에 다녀왔기에 UD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전설적인 부대였죠.
네, 맞습니다. 25년 복무했고 여군 최초로 UDT에 선발됐습니다. 선옥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사열을 받는 것처럼 당당했죠. 성우는 아기 캐리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 뭔데? 태주는 여전히 선옥의 군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고 있었죠. 제 딸 예린이를 소개합니다. 장씨 가문의 정식 후손이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킬 소중한 딸입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삼촌과 고모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딸이잖아. 딸은 결국 입 닥치세요. 성우가 삼촌의 말을 잘랐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성우가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죠. 제 딸을 무시하는 말은 앞으로 일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삼촌이든 고모님이든 누구든.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성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른한테. 태준이 화를 내려는 순간 선옥이 나섰습니다. 장태준 씨. 선옥이 태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군대에서의 습관이었죠. 당신 군번이 7, 8, 12, 3, 4, 5, 6이죠?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서 상병으로 전역. 복무기간 1년 6개월. 맞습니까? 선옥이 태준의 군 경력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태준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는 대령입니다. 필요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은 상병 전역. 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계급입니다. 선옥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군대의 서열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제가 25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 동안 당신은 뭘 하셨습니까? 사업하셨죠? 돈 버셨고, 그건 훌륭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건 적은 없으시죠? 선옥의 질문에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북한 해역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동료를 구했고 영하의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잠복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선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바로 혜린이죠. 저는 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딸도 아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선옥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봤어요. 혜린이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훌륭한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게 딸의 가치예요. 시집 간다고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딸도 영원한 가족이에요. 선옥이 아기 캐리어로 다가갔습니다. 예린이가 작게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이 아이 예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장씨 가문의 피를 받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이 아이는 당신들의 손녀이고 조카고 가족입니다. 선옥이 예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라고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선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예린이를 무시하거나 혜린이를 함부로 대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삼촌과 고모도 입을 다물었죠. 선옥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성우가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자랑스럽게 키울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쉽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한텐 최고의 딸이 있으니까요. 성우가 아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은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혜린이한테도 사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친척 여러분 모두 혜린이와 예린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성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린도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어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예린이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예린이를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는 손녀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우리 손녀. 할머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본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나도 잘못 생각했어. 예린이,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태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선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그게 진짜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과 고모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혜리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성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최고의 아빠가 될게. 예린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기의 얼굴을 비췄고 거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옥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문의 자랑은 아들이나 딸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씨 가문은 달라졌어요. 예린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성우는 최고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고 선옥은 가족의 영웅이 됐죠. 그리고 예린이가 자라 물어봤을 때 성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넌 아빠의 자랑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지. 예린이는 웃으며 아빠를 껴안았고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전통이나 가문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가족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